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의 탄력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작입니다. 외국인 수급 저희가 봤는데 오후 2시쯤 속보가 떴잖아요. 속보가 뜨고 나서의 매도세가 조금 보여졌지만 다시금 그 매수 물량들 확보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외국인 순매수세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 관한 달라진 외국인의 시각이었을까도 여전히 의문점 남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시장을 강하게 뜨겁게 달궈줬었던 핫섹터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핫섹터로 이야기 나눠볼 거는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네. 이쪽도 여전히 수급 탄력이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딥시크가 설 연휴 기간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좀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뭐 AI 하드웨어 업종에서 AI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수급이 좀 단계 좀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우리가 연휴 이후에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나 뭐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주가 낙폭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어떤 수급 반등들은 뭐 어제까지 반영됐던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단기 낙폭 부분에 관련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저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과연 AI 하드웨어의 성장 정체가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다시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된 것이 아니거든요. 뭐 딥시크가 좀 출시가 됐고, 물론 AI 모델의 훈련 비용들이 10분의 1 수준이다, 뭐 라마3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좀 언급이 좀 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기정사실인지에 대한 여부, 신뢰성 관점에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 뭐 특히나 최초 뭐 공개했던 비용이 한 80배 정도까지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라마3와 개발 비용은 좀 동등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과도한 딥시크에 관련된 출시 우려감들이 사실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메타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해당되는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좀 수정하지 않는 한은 그런 우려 요인들을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AI에서 AGI라는 시대로 좀 이연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분화된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부가적으로 저비용 AI 모델들이 구현된 것이 맞다면 오히려 중주사양 칩에 관련된 개발 이슈들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반도체 업종들은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게 현재 포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기업들을 무조건 배제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 좋은 정답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또 이번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투자 규모에 집중을 했던 게 정말 하드웨어 쪽으로에 관한 투자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에 관한 수급들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들까지도 함께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섹터에 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다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테마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다양한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반영됐었던 섹터인데 오늘 시장에서 반등 크게 나와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고, 국방 쪽까지도 확대돼서 섹터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오늘 뭐 우주항공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연속해서는 방산주들까지도 오늘 뭐 반등이 크게 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가장 좀 양호했던 섹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방산주도 같이 조정을 좀 받게 됐는데, 사실 트럼프 이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들이 좀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좀 방산 섹터가 좀 될 텐데, 이런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됐던 그런 요인들은
오히려 좀 매수에게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일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의 경우에는 2024년도 워낙 수주 성과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2025년도에 대한 최근에 뭐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내지는 정부의 공백 상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의 연속적인 어떤 성과가 2025년도에도 좀 나타내 줄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지만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좀 기회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방산 빅4들의 다양한 수주 모멘텀들은 뭐 폴란드를 좀 시작으로 해서 로마니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과 중남미 시장까지 골고루 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주시를 좀 해본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수주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의 부분에서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보다는 중장기 충분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내 경우에도 군수 시장이 좀 독점했던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들이 민수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통신사들의 위성 발사량들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고려를 좀 해본다면 항공주의 경우에도 사실 충분한 어떤 기술 지향 내지는 향후의 어떤 성과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쪽은 오늘 LIG 넥스원의 실적 발표에 관한 영향력들도 받아가기는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방산 우주항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섹터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실적 기대 요인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미국의 스타쉽 관련된 프로젝트가 네. 보편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부 납품 이슈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군수 시장의 경우에도 민간 방위 인공위성에 관련된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올해도 발상의 일정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여도는 좀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폭발적인 수준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성과들은 계속해서 향후에 어떤 투자 확대 부분이라든가 인공위성에 관련된 투자 그리고 발사 일정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 이런 개발비 안에서 충분한 이 기체 공급 업체라든가 시스템 공급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의 어떤 상향 가능성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실적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좀 상승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어떤 산업의 확장성 관점으로 더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언급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에 관한 기대감들 여전히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정치적인 또 리스크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강했습니다. 이쪽에 관해서는 저희 짧게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지금 시점에서 좀 채워볼까요? 네, 조선업의 사상 최대 실적 기조는 우리가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조선 기자재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어떤 미스 요인들은 오히려 좀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프로젝트가 일부 이연되거나 조선량에 관련된 인도 이슈 아니면은 공정에 관련된 지연 이슈들 때문에 기자재 어떤 공급량들은 변수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주가 확정됐다는 부분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조금 더 늦어진 것뿐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훼손을 정말로 업황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버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 이슈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적의 반영 효과가 미비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성과 부분들은 전반적인 선박 수주량이 증가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의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완화될 수 있는 LNG 선박의 수요가 그만큼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LNG 선박향 기자재 업종들의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박이 건조되고 나서 인도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 20년간 부품을 우리가 공급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그룹 안에서에 대한 조선 기업사들은 그런 어떤 밸류체인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NG 선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어떤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수주는 향후에 확정되는 선박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